1.2나노 자연산이에요. 이게 다 자연산. 네,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황금광어를 가지고 왔어요. 네, 이 황금광어는 그 양식에 성공을 해서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구매한 이 자연산은 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떤 황금광어라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알비노 현상으로 생긴 그 어떤 그 돌연변이 광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양식장에서도 보통 키울 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게 황금광어가 될지 아니면 일반 광어가 될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녀석을 집에 가지고 왔고요. 구매한 가격은 한 33,0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키로당. 그리고 무게는 한 3.3kg 정도 나갔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큰 광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이제 일반 광어랑 맛이 좀 다를지, 이게 황금광어라고 해서 조금 더 맛이 더 좋을지 이제 궁금하기는 합니다. 이 배 쪽은 자연산이라서 완전히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손질을 시작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먹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귀한 그런 광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. 이제 꼬리색이 상당히 예쁘죠. 네, 주황빛도 나면서.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정리를 해줬고요. 근데 생각보다 그 점액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느낌상. 그게 조금 손질할 때 좀 다른 게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 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내장,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 내장 손질 하실 때 내장을 터뜨리지 않는 게 조금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좀 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릴 때 이제 간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뒤에서 보통은 저렇게 칼집을 넣으면은 쓸개가 터지지 않는데 쓸개가 갑자기 확 터져 버리더라고요. 자, 이럴 경우는 저 쓸개가 쓴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빨리 물로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세척해 가지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하고 분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머리 뒤에 이렇게 좀 갈라 보시면은 여기에 뭐 있는지 아시죠? 네, 심장 들어있어요. 그래서 심장 조금 뭐 다르게 생겼을까 해서 꺼내봤는데 일반 심장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내장을 보는데 이제 간 쪽에 보니까 그 약간 고래배충이 보였어요. 네, 그래서 이게 자연산이라서 이제 내장에 좀 있거든요.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막 속에 이제 황금광어, 고래배충인데 이게 굉장히 황금색이에요. 고래배충이. 네. 그래가지고 다시 좀 확대해서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잽싸게 치워가지고 저거 터트리면은 이게 막 나오거든요. 그래서 터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수컷 광어였고, 자, 요거 이리를 빼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광어에서 이렇게 좀 변형된 거니까 일반 광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. 그다음에 신장 제거 했고요. 그다음에 세척해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일단은 광어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숙성한 걸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찰져지고 또 식감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제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숙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숙성을 한 광어를 꺼내 봤고요. 지금 이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위아래 등하고 배하고 이제 한쪽 시포를 좀 특이하게 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를 갈라서
한쪽 등 쪽 포를 뜨고요. 자, 이렇게 떴고 이제 뒤에 배 쪽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뜨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뜰 경우는 한쪽이 이제 지금 등 쪽을 살을 발랐으니까는 좀 이렇게 뒤뚱뒤뚱 움직이게 돼요. 그래서 해동지 같은 걸로 해서 밑에 켜서 이거를 이제 포를 떴습니다. 이렇게 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배와 등을 했고요. 자, 일단은 배 쪽은 탈피 할 거고 등 쪽은 마스카와. 자, 우리말로 하면 마스카와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네, 특별한 말이 없어서 그냥 일본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, 마스카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등 쪽에 있는 지느러미는 잘라서 제거를 해서 따로 준비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마 한쪽을 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약간 기울어지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키친타올이나 해동지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해주지 않으면 조금 질겨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겉에 껍질이 뭉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면 빼서 이제 준비한 얼음물에 잽싸게 넣어서 식혀주시면 돼요. 해서 바로 식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스카와를 다 했는데요. 좀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죠. 이제 모양도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광어 껍질채 이렇게 해서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점씩 한 점씩 이제 썰어 보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스카와 한 거 썰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숙성이죠. 한 10시간 정도 숙성한 거를 썰어 봤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무슨 이렇게 기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. 네. 특히 이제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좀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느러미 살 부분이 좀 작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. 자, 남은 거는 이렇게 탈피한 것 같은 경우는 숙성지에 해서 이제 랩핑한 다음에 보관했습니다. 자, 이제 숙성 회 준비를 해봤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껍질채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이게 좀 노란색이다 보니까 재미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잘 올라와 있고요. 이게 기름층이 있거나 좀 그러지는 않아요.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 껍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서 이 식감이 좋아요. 약간 쫄깃쫄깃 오독오독 이런 느낌? 조금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숙성을 한 건데 이게 식감은 광어 식감이 나요. 그런데 감칠맛이 더 좋다거나 단맛이 더 좋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. 그냥 한 10시간 정도 지난 이 광어는 솔직히 살짝 밍밍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3kg짜리 양식하는 완도 광어가 훨씬 더 맛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매운탕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맑은 탕 끓이거든요. 이제 맑은 탕은 그냥 광어 맑은 탕하고 맛이 똑같아요. 네.
네, 그리고 다시마 절임. 일본 말로는 콤부지메라고 하죠. 네, 근데 그냥 다시마 절임이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다시마 절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저는 광어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절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해볼까 해요. 제가 왜냐면 첫 번째 좀 이렇게 먹어봤을 때 좀 밍밍하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다시마가 굉장히 많이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. 이게 좀 이렇게 탱탱해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네, 요거는 이제 숙성을 조금 더 해놓은 거였고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토치로 좀 해가지고 이제 불맛을 좀 낼게요. 보통 아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네, 불맛을 좀 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불맛을 내는데 이게 뭐 기름기가 막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약간 불맛을 좀 내고 약간 그을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썰어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 숙성 광어예요.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, 광어회가 좀 차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가, 좀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조금 그런 느낌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이 다시마 숙성한 것도 잘 잘렸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스카와 했었던 거.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마 절임 했던 건데 이제 불맛 낸 거죠. 그런데 이게 엄청 찐득거려요. 그 칼에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띄워야 되는 이제 그 정도가 되고요. 그러니까 아마 다시마 절임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회를 완성을 해봤고요. 지금 시간 요게 아마 숙성이 한 30시간 정도 이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에요. 자, 지금 먹는 거는 일반 숙성 광어회고요. 이 광어회가 식감은 살짝 아까 제가 차분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었는데 30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감칠맛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 대신 식감은 조금 잃었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스카와한 생선회이고요. 근데 이거는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. 이거 맛이 좋아요. 식감이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이거는 다시마 절임 한 거예요. 다시마 숙성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. 다시마 향을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좀 숙성을 오래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가 원래 하던 한 2시간 정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토치로 불맛도 내고 다시마 숙성했던 건데 이게 끈적끈적해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2시간 숙성하고 나면은 그냥 광어 맛 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회를 다 먹어봤고 마지막 이제 4분의 1이 남았는데 이건 이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소스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 이제 레몬즙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버터 중에서 이제 기버터라고 정제 버터가 있어요. 저 이거를 사용하고 일반 버터를 사용을 해서 거품을 걷어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보통은 일반 버터 쓰는데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하려고 기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레몬 섞어가지고 레몬 버터 소스를 만드시는데 약간 시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드셔야지 돼요. 자, 그리고 소금 후추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굽기 전에 밀가루 있죠. 밀가루를 이제 골고루 이제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두르고 좀 달궈진 팬에다가 이제 생선을 올려서 노릇하게 이제 구워 주시면 돼요. 이제 광어가 조금 크죠. 근데 금방 줄어들어서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앞뒤로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.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. 네, 중간에 그 지느러미는 좀 떨어졌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광어를 구워 주시고, 그
그 다음에 그 아까 만들었던 레몬 버터 소스, 그 다음에 뭐 파슬리 살짝 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광어 다른 영상에 요거 자세한 레시피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위에 카드로 동영상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레시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처음 먹어본 신기한 황금광어. 네, 근데 맛은 그 일반 광어랑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황금광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